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겨울에 한 중간에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점심때 잠깐 밖을 나가보니까 햇볕이 따스한 게 봄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이면서 봄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특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던 4시간봉 기준에서 51 이평선 이 부근까지 잠깐 터치를 하고 다시 이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서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철강 등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을 하면서 눈치를 봤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눈치를 보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큰 폭의 하락 변동성은 특별한 악재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52평선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이 위에 안착이 된다면 그나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점차 내성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굉장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제2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불장을 향한 이 가상화폐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 분명히 주식시장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관세를 통해서 협상에서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 관세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그마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가 성격이 괴팍하고 직설적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를 아나무인격으로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근거로 예전 트럼프 일기 때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세탁기 관세를 매기면서 국내 가정기업들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은 관세를 먹이면 소비자도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 부분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분산해서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한국 세탁기 관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 대부분이 미국의 소비자의 부담으로 갔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123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세 부메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관세 정책에 대한 이 부분 너 죽고 나 죽자 할 생각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불장의 시간을 늦추고 그리고 가격을 눌려왔던 이 부분 점차적으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불장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우리는 불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 관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던지고 간 물량들 다 대부분이 고래들이 흡수를 했습니다. 제가 물량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불안하셨겠죠. 결국은 이런 물량들 고래의 손으로 들어가면서 이 고래들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을 컨트롤해 가면서 모두가 불장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고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여러분들을 유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고래들은 다시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물려 계시겠죠. 물론 4년 후에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오기를 기다리실 텐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년 후에 트럼프가 없죠. 가상화폐 시장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미국 정부 기관의 선택을 받은 코인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코인들 그리고 거래소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4년 후에 남아있을 코인들 정말 몇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 또한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을 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규제의 명확성,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SEC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규제도 받고 제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컸었죠.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요. 거래소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정말 상상도 못할 수익률도 나왔죠. 그러면서 피해도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와 규제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규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자의적이고 그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한으로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규제를 오히려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의 이 범위 안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예전같이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든지 정말 로또보다도 더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겠죠.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제도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대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가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참여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코인들이 더욱 주목받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시바이누고요. 제가 보는 가상화폐 시장은 올해 1분기에 1차 고점을 만들어내고 올해 9월에서 10월 3, 4분기 때 2차 고점을 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한번 저항이 오겠죠. 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제2의 팬데믹이라든지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극렬하게 세계가 대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시장을 한번 누를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될 시기는 1차 고점 부근 그리고 2차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매수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큰 조정이 왔을 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불장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영상을 통해서 제 관점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겁니다. 매번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 관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바이누는 어쨌든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관망하시면서 혹시 물량이 모자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저항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임라인 중에 FTX 채권 반환이 되는 8월 18일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는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물량들이 말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뒤늦게 오른 가격에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